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이 상당히 좀 도발적이에요. 네.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섹스 로봇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AI 시대 본능의 미래라고 읽어야 됩니까? 두 개 다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원 우리 위원이 섹스 로봇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지난주에 또 우리 또 서점가를 딱 발칵 뒤집었더군요. 예. 제니 클리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AI 시대 네. 본능의 미래라는 책인데 이거 이제 주인공이 그 섹스 로봇입니다. 하모니입니다. 이름이. 예, 이름은 하모니고. 네. 근데 뭐 우리가 언론에서 붙인 이름이 섹스 로봇이지 네. 사실은 AI를 장착한 네. 인간 로봇이라고. 그렇죠. 감정도 있고 네. 생각도 하고 섹스도 하고 부부와 함께 생활하고. 거기다 보면 뭐 음성도 20가지가 있어서 뭐 교태스러운 음성, 무슨 음성 상황에 따라서 다른 다 목소리로 보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까지도 다 이해하는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입니다. 왜 그 저 쉬라는 영화 아시죠? 쉬의 허 아니에요? 허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으시군요. 예. 그 영화가 보면은 컴퓨터에 나오는 목소리를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를 하는 생각이 나.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여성 단체 등에서는 이제 반발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무관중 경기 하면서 리얼돌이라고 있죠. 리얼돌. 그래서 보면 일본에서 수입한 리얼돌 갖다 더하니 앉혀놨다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실제 이거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더라고요. 뭐냐니까 원제가 섹스 로봇 앤드 비건 미트예요. 그러니까 섹스 로봇과 비건 미트. 그러니까 이렇게 채식으로 만든 고기. 거기에 보면은 심지어 인공 자궁. 그야말로 2050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AI 시대. 하기야 우리가 보면 언제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커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단순히 보면 어떻게 여자 섹스 로봇이 나와서 여성을 갖다 성상품하느냐 이렇게 우리 단순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느냐는 걱정과 또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하는 우려, 걱정까지 이렇게 다 적어놓고 있고요. 굉장히 미래 이야기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데이비드 레비라는 이 사람은 이제 컴퓨터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컴퓨터 테크놀로지죠. 그래 그분이 로봇과 사랑 그리고 섹스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결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지금 섹스 테크놀로지에 의하면 이거는 물론 지금 장기 교체를 위해서 인공 장기입니다만 그 사실상 AI 형태로 자궁의 역할을 하는 이미 그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잠깐 좀 빨리 이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만은 여성들 중에서 임신은 하기 싫고 아이는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인공자궁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사유리? 사유리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조금 다른 경우긴 합니다만은 그 일본 얘기 나왔으니 일본엔 남극 1호라는 또 로봇이 있다면서요? 그건 로봇이 아니고 아이돌. 이거는 아이돌 리얼돌인데 참 일본 정부의 정말 배려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극 극지에 간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가면 1년 반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남자들만 생활을 하니까 남극 1호라는 것은 그 따뜻한 물을 거기 주입하면은 실제 인간 체형의 그 인형이 되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그 옆에 또 이그루라 그러나요? 얼음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가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공간도 마련해줬고 또 옆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를 갖다 우리가 이제 계기로 삼국의 성풍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역시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남구에 가 있는 연구원들을 위해서 리얼도를 갖다가 정부 차원에서 보급할 정도로 좀 보면 자유분방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조금 뭐 터부가 없는 일본이 역시 천국이죠. 예, 지난번에 뭐 교토에 다녀왔을 때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왜 또 그런 얘기예요? 자판 때 잡지 뭐 바글바글합니다. 또 뭐 심야 방송에 방송. 뭐 거의 포르노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 제가 일본 분들 이제 아는 사람 이렇게 만나 보면 실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이지 않은가. 물론 제가 만난 사람의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일단은 그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어떻든 우리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그 표현의 자유로 봐야지 이거 단순히 갖다 뭐 음란하다. 뭐 그들은 짐승스럽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안 되고요. 또 이 성풍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집단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회에 형성된 하나의 뭐 어떤 뭐 컨센서스라고나 할까 패러다임이라고나 할까. 특히 도덕률과 이게 성의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뭐 그렇긴 해도 한마디만 일본의 얘기를 더 드리면 일본은 사실은 그 훨씬 우리보다 개방적인 건 틀림없습니다. 사실이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이 친구들은 성 자체를 어떤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활발한 성 활동을 성생활을 갖다가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좀 독특한 성풍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옛날의 이야기고 이제 에도 시대 이후로 넘어오면은 또 이제 그 중산층이라고 해야 되죠. 조닝. 그 이제 그 돈 번 부자들이 관능에 탐닉합니다. 그러니까 성을 그 관능적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끼라는 것인데 그게 또 옛날에 내려오던 그 풍속에다가 가미되면서 거의 서구의 문명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정말로 개방적이었다. 자유분방한 사회였다. 이 형 역설적이네요. 우리는 이제 흔히 우리는 보면 옛날은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해지고 좀 문란해졌다 생각하는데 일본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오히려 자유분방했던 것이 서구화되면서 조금 더 뭐랄까 규제가 되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기준이 일본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라 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탈화를 하면서 그 기준이 서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것조차도 자기가 어떤 부끄러움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봐서 창피하게 느끼는 것,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어렵다.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국가와 카리나 이런 데서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면 일본은 이제 맛쓰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 뭐 김 의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옛날 구지가 불렀죠. 귀지가라고 부르고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잘라서 구워 먹으리. 그 이제 거북이의 머리가 이제 귀두입니다. 귀두예요. 귀두. 근데 일본도 보면 이 귀두 남근 맛지리가 대단하다면서요. 그 이제 뭐 근데 남근 숭배라는 건 그건 세계 공통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다산, 풍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거대한 남근이거든요. 뭐 알지만 일본은 지금 유별난 그 이제 남근 축제가 있는데 호다테라는 나가키 현에 있는 그 축제, 그 다음에 카네마라
이거 카네라는 거는 쇠고, 네. 마라라는 것은 이제 속어로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그 남근 축제인데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또 맛집이 하면 뭐 우리가 떠오르는 게 훈도시만 있고 네. 하는 하닷가 마츠리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런데 훈도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좋았어요. 예. 훈도시 오야가 있다면서요. 훈도시 오야. 여러분 이거 잘 들어두시죠. 훈도시 오야 죽입니다. 훈도시라는 건 뭐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옛날에는 뭐 작업복이었고 네.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속옷이 됐는데 네. 그 속옷 차림에 그 가마 네. 그거를 이제 메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하고 나면 네. 훈도시에 예. 훈도시를 입혀주는 것을 남자 아이들이 성인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 이제 보면은 옛날 비녀 꽂고 아니 우리도 보면 18살 되면 그 뭐 비녀 꽂고 상투 틀고 이제 관례를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관례 계례. 예. 근데 일본에서는 이 13살 14살 되면 이제 남자 아이들도 이제 훈도시를 찬답니다. 네. 그때 훈도시를 찼을 때 뭘 해준다면서 네. 혼다시 오야. 그 이제 훈도시를 차고 이제 사찰이나 절에 네. 가가지고 네. 참배를 드리면 그 참배를 드리게 되는데 참배 드릴 때 그 마을의 아낙네들이 뭐 모두 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 아이에게 실제 섹스도 하고 성교육하는 거지. 흔하게 총각 딱 뛰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쉽게 얘기해야 돼. 쉽게 얘기하면 훈도시아야가 13살 먹은 놈 이제 고추가 좀 염놈 가면은 처음 훈도시 비고 이제 어디 신사나 사찰 가서 이거 딱딱딱 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애들 총각 딱지 떼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얘기해. 그런데 네. 딱지 떼주는 여자를 성교육 시켜주는 여자를 훈도시 오야. 자, 훈도시 오야 나오니까 자, 뭐 나간 게 하나 더 나갑시다. 아까 하닷가 맛집이 뒤풀이가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축제의 뒤풀인데 이제 남자들이 어떻든 옷을 벗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힘 자랑도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구경을 이제 하러 이렇게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때 그걸 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찍어 줍니다. 근데 그 가마를 든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주어집니다. 뭐냐면 여자죠. 사다리인데 그 사다리라고 한 건 뭐냐면 그 관연한 안악들이나 아니면 혼자 사는 여자들이 있으면 보통 2층이 여자 방이 쓰는 적상가옥에. 근데 거기에 이제 사다리를 내려놓으면 자기가 점찍어 두었던 그 여자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는 겁니다. 대부분 훈도시 맛집에 이런 뒤풀이로 하닷가 맛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그 훈도시 차고 가는 법은 없거든요. 대개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뭐 하닷가 맛집에 뒤풀이를 한다에 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요구하는 또 뭐 요바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요바오 하는 게 요비하는 게 부르다는 요하는 게 부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바오 하는 게 옛날에 결혼하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옛날에 그냥 아무 집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처혼 아주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방처혼이라는 것은 그 결혼을 해도 남자와 여자가 뭐 어느 집에 사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삽니다. 그 여자의 집에 남자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그 성생활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집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집도 다닐 수 있고 저 집도 다닐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이제 요바이라고. 그래요. 자, 일본은 그야말로 제가 꿈에도 그리던 요즘은 안 그렇죠. 옛날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역시 남녀 7세 부동석. 근데 뭐 우리는 어떻든 지금 우리의 도덕관이나 성의식이 결정된 것은 사실 조선 후기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유교의 전통은 유교의 이념은 그대로 내려오는데 뭐 공자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욕과 식욕은 같은 것이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조선 시대를 지배했던 유교는 공자의 유교가 아닙니다. 이른바 송나라 때 주작 우리 성리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공자가 태어나고 무려 500년, 1000년, 200년이죠. 그 전 2000년이죠. 그때 거의 2000년 지나서 생긴 게 지금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딴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디립다 저 공자 간판 걸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자님은 식욕과 성욕은 같은 건데 이 성리학자들은 개소리 하잖아요. 같은 것으로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은 양의 결합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네. 만약에 나이든 노처녀, 그 나이든 노총각, 노총각은 뭐죠? 뭐 잘 모르겠고 노총각이 있다 칩시다. 광부라고 했고 여자들은 그 애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광부와 애녀를 두는 것을 나라에서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나이든 노총각, 노처녀들이 결혼을 시켜주고 혼례 비용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있는 집에서 결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또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그거는 그 집만 가장이 처벌을 받는 건데 가장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동네의 수령도 함께 처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음양의 그 교합이 되고 그래 흥하다 나라도 그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그건 이제 성리학자들이 그럴듯하게 붙인 이야기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에 이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진시황의 할아버지 아버지쯤 되는 그때 상항의 변법이 있습니다. 상항의 변법. 상항이 요즘 말하면 확 법을 뜯어고치면서 만든 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나이 30이 넘도록 두 성인 남자가 한 집에 살면 처벌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항의 변법의 기본 원칙은 나이 30 되도록 장가 안 보내갖고 애를 데리고 살면은 이거는 국고가 손실되는 거야. 둘로 쪼개서 애를 낳아야지 애를 갖다가 군인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런 소득이 증대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항 변법 그래서 그와 같은 상항의 변법에 터잡아서 결국 진시황이 나머지 육국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남편과 사별한 여성에 대한 배려가 또 우리나라에 끔찍하게 있었다면서요. 이건 뭐 과부 보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 이야기하면 약탈혼이죠. 약탈혼이죠. 근데 어떻든 여자는 결혼을 한 번뿐이 못합니다. 남자는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첩을 들일 수도 있고 또 뭐 노비를 뭐 취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생기는 불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으로 이런 것도 하나가 나타난 것인데 그 혼자 사는 남자가 남자를 잃은 그 과부들을 청산과부가 다 들쳐갖고 나오는 거죠. 밤에 이제 가서 이제 그 보쌈이라고 이제 보자기나 이런 걸로 싸가지고 이제 들고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것은 뭐 여자의 입장에서 그 당시의 윤리로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또 집안의 입장에서는 여식을 청산 과부로 두는 것보다는 뭐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21 서너 살 먹은 자 너무 현대적인 발성인가요? 20 서너 살 먹은 여자가 남편 잃고 그야말로 애도 하나 없이 청산 과부가 돼 있어요. 그 친정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아버지가 보기에도 양 마땅치 않은데 어느 날 어떤 저 옆 동네에서는 누가 와서 덜렁 업어갔어. 불감청 고소원이죠, 사실은. 그렇죠. 불감청 고소원이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회를 지배하던 윤리를 갖다가 약간 그 틈을 만들어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여자가 남자를 납치해서 그야말로 재미를 본 적도 있다면서요. 그 전에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숙정문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개방한 거기가 조선시대 이제 후기입니다만 후기에 내려오면 거기가 완전 로데오 거리였습니다. 조선 남녀들의 어떤 썸씽 타는 그 로데오 거리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북정문은 숙정문은 그 음기가 너무 세다 그래서 아예 그 문을
개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꽃도 피고 산 미치고 네네. 뭐 이렇게 뭐 아름답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둘 여자들이 꽃놀이를 글로 가게 되고 네. 뭐 꽃이 있는데 당연히, 나비가 당연히 벌이 와서 침을 놓죠. 그래서 그 공간은 그 조정에서도 그런 공간으로 익스큐즈를 했습니다. 눈 모르는 저 눈 감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사회 어느 사회나 그 숨 쉴 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간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자가 남자 납치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납치했대요. 예, 그것은 이제 그 여자들이 네. 그 개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남자 잡아보는 게 그래가지고 남자를 잡아오는 그 일꾼을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와서 벽장에 숨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이제 지난 뒤에 또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추첨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이번 당번을 정해서 같이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평민들에게도 그게 먼저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백상계라고 그게 이제 그 양반들에게도 전해져가지고 그 나중에 양반들은 청상계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요. 저 한국과 또 일본은 그런데 짧게 중국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이야 뭐 소수민족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예. 근데 내가 여러 번 얘기한 것 중에 그래도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족. 전족. 이게 여러 번 했지. 아이고 그 냄새 나는 거. 전족이요. 근데 전족도 이게 기본적으로 뭐 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게 그렇게 1000년 이상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조선과 마찬가지로 한 여자가 한 번뿐이 결혼 못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도망 못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미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아지고 병든 그 육체를 학대한 거 아십니까? 그렇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 학대한 그거를 금년이라고 그러고 지켜 세우고요. 그렇죠. 그랬었던 것인데 또 여자들도 거기에 길이 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신던 신발이나 아니면 버선이나 이런 것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붉은 수수바 지나면 붉은 수수바 발쓱 내밀면은 누구에게인가 선물하면 그게 이제 조금 얘기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마세요. 몸을 허락하겠다는 그게 이제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붉은 수수바. 그 전족광이라는 건 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그 전족 싼 거 헝겊 띠 그에서 나는 그 냄새 발 꼬랑내 고리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있던데 있어요. 영어로 뭐 있어요. 뭐 무슨 패티 뭔가 패티시즘입니다. 패티 발가락이 패티니까 맞아요. 패티시즘이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전족하는 여자들은 그 중국 사람들이 잘 머리 안 감잖아요. 머리를 안 감아도 발은 아침 저녁으로 씻었습니다. 근데 왜 냄새가 나? 그런데 그건 전족을 하는 건 안 빠니까. 안 빠니까. 그래 전족 풀렀다가 또 발 씻고 또 감고. 더러우잖아. 흥미로운 거는 목욕할 때는 또 이 띠를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러워. 이렇게 다리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몸만 물속에 이렇게 담근다고. 그래요. 오늘 아무튼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만 찾아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주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그런 면에서 뭐 저녁 먹으러 가실 때 오늘 족발을 하실래요? 보쌈을 하실래요? 자, 사실은 우리의 웃고 얘기합니다만 당초 이 발제는 바로 로봇과 비건 미트 그야말로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30년 후면 다가올 2050년이면 반드시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AI 로봇과 인간이 드디어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그런 시대 곧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가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